네, 안녕하세요. 큐레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준법 의식과 그리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 시간에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국내 인권 문제는 첫 번째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 이게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청소년 노동권의 침해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선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주로 이제 여러분들 언어로는 인싸라고 얘기하죠. 그 인싸를 이제 주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사회에서 메인이 되는 집단, 그것을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주류 집단 이외의 모든 단체 혹은 모든 시민들을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로 보면은 신체적이나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로 차별의 이유로는 여기 뭐 있는 인종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백인이 어느 정도 좀 차별을 덜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흑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같이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차별을 많이 받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 그리고 종교, 그다음에 사회적 출신. 이 사회적 출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로 학연, 너 대학 어디 나왔어? 혹은 뭐 너 어디 출신이야? 요거죠. 그리고 지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나 호남권의 지연, 혹은 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약한데 학연 지연이 이제 사회적 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나 이제 이주 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장애인과 외국인, 그 다음에 여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그 차별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성 소수자도, 그래서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성소수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차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의 문제점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 요거를 해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 자체의 그 사회적 갈등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자체가 발전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요거예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서, 그 인권이라는 문제 자체를 조금 더 둔감하게가 아니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민감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공감성, 이런 것들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히 극복을 해야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의 확립. 아, 저 사람이 특이해, 저 사람이 달라, 이게 아니라 아, 저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생각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률 자체가 중요한데, 정책이나 법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인종이나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출신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의식 개선 활동.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광고죠. 공익, 광고. 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공익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의 여기 보이는 노동권 침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게 당연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성인과 동등한 노동 조건을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조건의 보장,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최저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1시간당.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월급으로 따지자면 201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성인과 똑같이 청소년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또한 두 번째로 성인과는 좀 다르게 유해업소나 청소년은 지금 자라난 꿈나무들이죠. 그래서 유해업소나 또는 위험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술집 자체를 원래는 그 술집을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못해요.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종종 있죠. 저 청소년인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을 꼭 둬야 됩니다. 제한. 여러분들도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인데 노동시간을 잊지 마세요. 요거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냐면 7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로 35시간 이내라는 거,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은 보호자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임금은 본인에게, 일한 청소년 노동자에게 주는 것. 최소한 여기 보이는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4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보이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여기 보이는 근로계약서, 요것이 꼭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플러스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보호자 동의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 관계 증명서, 요것을 반드시 사업장에서는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권을 똑같이 지켜주는 거죠. 노동권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노동권 침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노동권 침해를. 하지만 특별히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요거 근로계약서,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을 반드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곳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수업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지식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을 이제 지나더라도 20살, 21살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보이는 근로계약서는 꼭 쓰시고요. 이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청소년의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벌 자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착취라고도 하죠. 그쵸? 15세 미만의 그 아동을 이제 일을 시키는 것을 아동 착취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세계 인권 문제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청소년도 거기에 못지않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노동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특별히 뭐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나 최저임금 미달, 계약임금 미달,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바로 임금 체불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체가 그 영업을 정지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권고 내용으로 뭐 이제 임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나 심하다 싶으면은 사업장 자체를 이제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상당히 고용노동부가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법정 근로시간 여기 나와 있죠? 법정 근로시간은 여기 하루 7시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초과 근무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이 회사까지는 아니고 이곳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런 그 여유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지,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나쁘게 보는 사장님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휴게 시간의 미보장. 그래서 이제 휴게 시간은 7시간 정도 일하게 되면 유효 시간으로 1시간을 꼭 받아야 됩니다. 1시간. 1시간. 그래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부당한 요구. 이거 도저히 좀 이 사람이 나를 청소년이라서 좀 그렇게 하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 법률 상담을 해주니까 여기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